삼촌, 제가 찾은 투자 기회는 거의 위험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김영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단순한 투자 제안이 아닌 은밀한 압박과 유혹. 사기꾼의 덫이 지금 막 그의 평화로운 일상에 드리워졌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은퇴 후 평온하게 살던 김영철 62세의 아파트.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밤, 창밖에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평소처럼 TV를 켜고 조용히 저녁을 보내던 영철에게 문 두드림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누구세요? 삼촌, 저 준호입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박준호 40대는 손에는 고급 가방과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겉보기엔 친근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곧장 말을 꺼냈다. 삼촌, 제가 이번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거의 위험도 없습니다. 영철은 어떤 투자인지 호기심이 동했다. 은퇴 후 딱히 수입도 없었고 일을 계속하기엔 이젠 몸이 따라가 주지도 않는다. 차라리 투자를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듯했다. 말씀 좀 자세히 해보세요. 영철이 침착하게 묻자 준호는 서류를 펼치며 보여줬다. 삼촌, 여기 보세요. 이 투자 단 1%의 실패도 없다고 장담합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믿으시면 돈이 2배, 3배로 불어납니다. 영철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순간 준호가 말을 바꾸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단순 투자만이 아니에요. 삼촌만 믿으시면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 삼촌의 재산을 최대한 불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준호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영철은 반신반의하며 준호의 설명을 다 듣고 며칠 고민해보고 연락한다고 준호를 돌려보냈다. 그날 밤 영철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다.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준호의 말에는 신빙성이 너무 없었다. 무슨 일확천금도 아니고. 그 순간 문득 오래된 금융 전문가인 친구 이정숙이 떠올랐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영철 씨, 그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번 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이미 다른 사람도 피해를 봤습니다. 혼자 결정하면 큰일 나요. 영철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준호가 나를 속이려 한다고? 그렇게 아끼던 조카였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 또한 그냥 당해주지만은 않을 것이야. 지나온 세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준호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이번엔 내가 그를 무너뜨릴 차례다. 영철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과 기록들을 꺼냈다. 과거 거래 자료, 준호의 말투와 습관, 주변 정보까지 모두 정리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창밖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김영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불타올랐다. 오늘 밤부터 그는 사기꾼을 상대로 한 통쾌한 역전극을 준비할 것이다. 며칠 뒤 아침, 눈이 살짝 녹아 미끄러운 강남 거리. 김영철은 준호의 연락을 받아 조심스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철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가볍게 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의 진짜 속을 한번 제대로 보자고. 준호는 고급 수입차를 타고 나타났다.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며 그는 유난히 밝게 웃었다. 삼촌, 기다리셨죠? 자, 타세요.
영철은 일부러 느릿하게 차에 탔다. 차가 출발한 곳은 강남 번화가. 하지만 도착한 건 한적한 골목의 허름한 건물. 문 앞에 투자자문센터라고 적혀 있었지만 간판은 새로 달았는지 위태로이 흔들리고 있었다. 영철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딱 봐도 사기 냄새가 진동이구만. 안으로 들어서니 직원들 셋이 컴퓨터 화면 앞에서 바쁘게 일하는 척했지만 가까이 보니 가짜 시세창과 꾸며진 그래프뿐이었다. 눈치 빠른 영철은 단박에 파악했다. 전형적 유사투자 사무실이었다. 준호는 의기양양하게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삼촌, 이쪽은 저희 파트너들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돈 벌어가셨죠. 그때 한 직원이 영철에게 귀띔하듯 속삭였다. 선생님, 일단 돈만 넣으시면 저희가 수익률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안 들어오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영철은 허허 웃으며 되물었다. 내가 들어오지 않으면 왜 후회하지?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다. 잠시 후 준호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듯 영철 앞에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영철의 부동산 목록과 금융계좌 일부 정보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영철의 손이 순간 떨렸다. 이 정보 어디서 얻었지? 삼촌, 걱정 마세요. 저는 삼촌 가족 아닙니까? 이 정도 파악은 해야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 말 속에 서늘한 칼날 같은 협박이 섞여 있었다. 만약 삼촌이 안 하신다면 다른 투자자분들이 삼촌 재산을 먼저 쓰게 될지도. 말을 끝맺는 준호의 입꼬리가 부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위협? 명백한 위협이었다. 영철은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기다려라. 내가 널 끝까지 무너뜨려 주마. 그날 밤 영철은 집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거기엔 그가 회사에서 일할 때 접했던 수많은 금융사기 패턴과 대응법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 이정숙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한 것. 정숙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준호? 그 사람 금융범죄 조직과 연결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미 피해자 몇 명이 고소까지 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빠져나갔다더군요. 영철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다.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덫을 만들어야겠군. 정숙이 조심스레 묻는다. 그 사람을 잡을 겁니까? 어떻게요? 영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믿기는 날 믿고 달려드는 놈이 던져주는 법이지. 정숙은 홀짝 커피를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제가 준호를 완전히 묶어버릴 법적 금융적 함정을 준비해 줄게요. 영철은 말했다. 준호에게 내가 전 재산 맡길 생각 있다고 속일 거야. 그 대신 모든 과정 녹취하고 서류 조작 흔적 남기고 완벽하게 잡히게 만들지. 정숙이 미소 지었다. 역시 영철 씨답네요. 며칠 후 영철은 일부러 초조한 척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그 투자 나 생각 좀 해봤는데 할까 싶다. 준호의 숨소리가 커졌다. 정말요 삼촌? 역시 삼촌이 제대로 보신 겁니다. 하?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 재산 목록 전부 넘겨주시면 제가 바로 운용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것 전부 너에게 맡기겠다. 그 말에 준호는 입가를 침 삼키듯 혀로 훑쳤다. 역시 저를 믿으셔야죠. 삼촌. 하지만 영철의 속마음은 정반대였다. 내가 널 믿는다? 천만에. 넌 이미 내 손바닥 안에서 춤추고 있다. 그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는 작은 녹음기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첫 반격의 준비는 이미 시작된 셈이었다. 서울 강남, 어느 늦은 오후.
김영철은 평온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준호는 그동안 자신이 구축한 거짓 투자 계획과 영철의 재산 정보를 믿고 의기양양했지만 영철의 한 수 한 수가 그를 서서히 올가매고 있었다. 준호는 영철이 전 재산을 맡기겠다고 한 소식에 눈이 반짝였다. 드디어 기회다. 이 돈만 있으면 끝장이겠군. 그는 서류와 계좌 정보를 챙기며 은밀히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영철이 미리 심어둔 가짜 계좌와 트래킹 장치 덕분에 준호가 움직일 때마다 모든 흔적이 기록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나중에 흔적도 남지 않겠지. 준호는 스스로 안심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점점 경직되어 갔다. 영철은 이정숙과 함께 모든 대화와 금융 조작 행위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녹음기, CCTV, 그리고 준호가 사용한 서류의 인쇄 흔적까지 꼼꼼히 체크했다. 그날 밤 영철은 컴퓨터 앞에 앉아 준호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이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없게 움직이는 순간은 탐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군.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덫을 놓을 타이밍이에요. 흔적도 남기고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영철에게 압박을 가했다. 삼촌, 오늘 안으로 모든 재산을 제 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는 날아가고 손해도 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영철은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답했다. 그래, 오늘 저녁까지 생각해보지.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요?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계좌 이체 전에 서류와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나와 직접 만나 서명해야 한다. 사실 이 조건은 영철과 이정숙이 계획한 첫 함정이었다. 준호가 직접 영철과 만나 서명하는 순간 모든 행동이 법적 금융적으로 증거로 확보되는 구조였다. 준호는 내심 불안감을 느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좋아요, 삼촌. 그럼 오늘 오후에 바로 뵙죠. 영철은 웃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준호가 자신의 탐욕과 자신감 때문에 발을 헛디디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정숙은 이미 과거 준호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과 연결해 두었다. 영철 씨,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준호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행동하면 바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이 사람 자기가 만든 덫에 스스로 걸리도록 두자. 늦은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카페. 김영철은 평온한 얼굴로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오늘이 바로 준호와의 결정적 대면이 되는 날이었다. 준호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오늘만 하면 전 재산 확보. 이제 모든 게 내 것이야. 그는 가방에 재산 관련 서류를 챙기고 영철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눈치채지 못했다. 영철이 이미 모든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영철은 일부러 느릿하게 준호를 맞았다. 자네 잘 왔네. 자, 여기 앉게. 준호가 의자에 앉는 순간 녹취기와 CCTV, 서류 체크 장치가 작동하며 모든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주도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영철이 이끄는 계획 속이었다. 좋습니다, 삼촌. 바로 이체 진행하면 되겠군요. 영철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전에 모든 서류를 여기서 검토하고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 그 순간 준호는 이미 발목이 잡혔음을 직감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욕심과 자신감이
역설적으로 증거를 만들고 있었다. 서류를 점검하던 영철은 일부러 오류를 지적하며 준호를 조여갔다. 자네, 여기 서류 몇 가지가 맞지 않네. 왜 이렇게 처리했는가? 준호는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지만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게 삼촌 잠깐 그게. 말끝을 흐리며 당황하는 준호의 모습에 영철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 순간 녹취기와 CCTV가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준호는 이미 자신의 사기 행위와 조작 흔적을 법적 증거로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정숙은 다른 피해자들을 연결해 준호에게 통보했다. 준호 씨, 지금 우리 모두가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적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즉시 경찰과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준호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탐욕으로 가득 찬 자신이 스스로 법의 덫에 걸린 것을 깨달았다. 영철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준호,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바로잡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준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모든 서류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삼촌.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영철은 그를 한번 바라본 뒤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마. 이 순간 영철과 이정숙의 계획은 완벽히 성공했다. 사기꾼은 자신의 탐욕과 허세로 인해 스스로 함정에 걸려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며칠 뒤 서울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 김영철은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속에 평온뿐 아니라 달콤한 통쾌함이 스며 있었다. 준호는 결국 모든 재산과 투자 자료를 반환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법적 조치와 금융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탐욕과 허세가 만든 덫은 완벽히 영철의 손안에서 작동했고 그는 스스로 함정에 걸려 완전히 패배했다. 준호는 더 이상 교활한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하마.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법적 금융적 기록이 확보된 상태에서 준호는 앞으로 더 이상 사기꾼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영철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스스로 만든 계획이 완벽히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이정숙과 함께 영철은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 복구를 돕고 준호가 속였던 사람들에게 재산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정했다. 정말 믿기 어렵네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영철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시는 이런 일로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후 김영철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아갔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은퇴 생활을 궁금해했지만 영철은 미소로만 답했다. 삶에는 때때로 속고 또 당할 뻔하지만 중요한 건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영철의 집 거실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놓였다. 그 안에는 준호의 사기 행위와 모든 기록, 증거가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이 만들어낸 승리의 증거였다.